안녕하세요. 내가 학부모라면 이 책부터 읽겠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까지 극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 칸인데요. 오늘은 이분의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 교육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AI 혁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공부의 시대, 정말 끝난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와, 이거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이죠? 몇 년 전에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성공 공식 있잖아요. 그게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기존의 규칙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뭐랄까 하나의 강력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 산업시대에 맞추어 설계된 거거든요. 모두가 똑같이 줄 맞춰서 앉아가지고 정해진 지식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마치 애벌레들이 서로 막 밟고 올라서면서 기둥 꼭대기에 오르려고 경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세상은 이제 애벌레가 아니라 훨훨 나는 나비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생성형 AI가 나타난 겁니다. 교육계와 직업세계의 기반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정말 거대한 지진처럼 말이죠. 당연히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어떤 스탠퍼드 학생이 이런 절망적인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가장 유망한 기술이 뭐였어요? 바로 프로그래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이젠 AI가 더 잘하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 그럼 이제 뭘 배워야 하지? 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 거죠. 교육계의 첫 반응은요? 예상하셨겠지만 공포와 거부, 딱 그거였습니다. 챗 GPT가 딱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 교육기관들이 이걸 무슨 새로운 전염병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다퉈서 금지, 금지, 또 금지.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부정행위, 그러니까 커닝에 대한 우려가 엄청났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요, 무조건 같이 일해야 할 도구잖아요, AI가.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만 못 쓰게 막는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이건 미래의 운전자가 될 사람한테 자동차는 절대 만지지 마!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이 엄청난 역설,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살만칸이 아주 명쾌한 해답을 하나 딱 제시합니다. 그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보자고 말하면서 미래의 전문가가 갖춰야 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AI 켄타우로스입니다. 켄타우로스, 다들 아시죠? 신화에 나오는 반은 사람, 반은 말인 존재요. 셀만카는 미래의 인재가 바로 이 켄타우로스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은 인간, 그리고 나머지 반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이라는 아주 강력한 AI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거대 언어 모델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 방대한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 우리처럼 글도 쓰고 질문에 답도 해주는 그런 AI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간 대 기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강력한 결합인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따로, 마케터 따로, 변호사에 디자이너까지 이렇게 팀 전체가 달려들어야 했던 일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는 AI 켄타우루스 딱 한 명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와, 한 사람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 모든 전문 영역을 다 지휘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초기 연구 결과를 보면요. AI를 활용했을 때 분석적인 업무 성과가 무려 30%에서 80%까지 향상됐다고 합니다. 켄타우루스 모듈이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는지 딱 보여주는 수치죠. 말 그대로 생산성이 폭발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AI 켄타우루스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제 무엇인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예전 산업 시대를 생각해 보면 마치 조립 라인의 부품처럼
한 가지 일만 깊게 파는 전문가가 최고였어요. 하지만 AI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 조각들을 잘 엮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가적인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연결하는 기업가적인 장인 정신이에요. 그리고 둘째,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기초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 바로 소통, 협업, 공감 같은 아주 깊이 있는 인간적인 기술입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이죠. 그래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일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AI가 여러분의 직업을 직접 빼앗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AI를 아주 잘 사용하는 누군가가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위협은 AI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강력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위험인 셈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지니는 이미 램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이라는 낡은 램프는 던져버리고 이 엄청난 힘으로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렸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